그게 참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급식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학생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게 다 인정가나 교장 선생님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관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없을까요? 참 부동산은 부동산이지만 이 먹는 것만큼은 좀 뭘 먹어도 물이든 밥이든 뭘 먹어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년 우리 그 아이들이 많게는 6,000여 명, 또 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학습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좋은 말씀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이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가까이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오늘 발제를 해주실 한살림 강동지구장 김석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옆에는 학교 급식 정부 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진파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심의열 강동구의회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통합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이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우리 김성순 발제에 대해서 발제를 좀 먼저 해주시고 그 이어서 토론을 이루고 마지막 시간에는 질의 및 응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살림 강동지구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시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루고 있어서 가다가 중간중간 실수할 것 같은데 그냥 지게치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신세계 푸드에서 위탁급식을 하면서 제공했던 식재료들이 대형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켰죠.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서 35개 학교가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계속 움직여졌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것이 보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동안에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급식 조례나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단체들에서는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은 서울시 조례는 준비까지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동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안전한 급식망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알고 계시는 것들이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면서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급식의 의의를 살펴보면 학교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 시설과 사회를 갖추고 당의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식과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학교 급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학교 급식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는 학교 급식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인성교육, 생활교육의 강도성,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을 한다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이러한 학교 급식의 기대 효과로 세 가지를 크게 나눴는데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도시락 준비를 하는 부담이 해소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가방 무게가 경감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농업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 농산물 생산 소비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실시 현황을 보기 이전에 자료실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언제서부터 실시됐냐면요. 1953년에 1953년서부터 1972년 유니세프 등의 농산물 건조로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기억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빵을 학교에서 드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빵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했었어요. 그 이후에 중단이 돼서 폐지가 됐었고요. 1981년도에 학교 급식법이 만들어지고 교내에 급식 시설을 갖추고서 우리식 문화, 우리나라 신문화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1996년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고 직영, 위탁, 외부 운반급식 등의 급식 형태로 나눠졌고요. 위탁급식 제도가 이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1999년에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2002년에는 아시다시피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로 학교 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거를 전제를 해서 현재 학교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11월 30일 자료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1689개 교 중에 1586개교가 실시하고 있어서 99% 정도가 학교 급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학생 중에서는 92% 정도가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운영 형태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거고요. 직영급식 같은 경우는 교내 급식소를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급식인 거죠. 그 다음에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업체에 계약을 하죠.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인데 학교 내 급식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회사의 도시락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이나 위탁급식의 형태의 결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은 학교장이 하고 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영과 위탁 두 개를 구분해서 볼 때 직영 같은 경우도 학교 자체에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으로 조리해서 다른 곳까지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에는 직영급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8,793개 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1,793개 그래서 직영과 위탁을 구분해보면 83대 16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탁급식의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식중독 사고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 자료는 2005년 735만 명이 급식하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요. 2005년도 자료를 근거로 보면은 735만 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요되는 경비로는 3조 1,7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77.1%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시도 교육 중에서는 21.3%를 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0.9% 정도, 그리고 후원금 등이 0.7% 정도 되어서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지원은 20%가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도 과중되어 있고요. 그러한 학교급식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전자를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직영 같은 경우는 식품비에다가 71%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한 28%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 같은 경우는 식품비에는 55% 정도, 운영비에는 38%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직영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12.6% 정도 됩니다. 만족은 한 32% 정도, 보통은 44% 정도. 그래서 직영 같은 경우 매우 만족, 보통까지 해가지고 약 70% 가까이가 만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탁은 매우 만족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고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16% 정도입니다. 보통은 38%, 그 다음에 매우 불만이 19.4%로 불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한겨레 4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것으로서 수협중앙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칼라인 일지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읽어드리면 저장실에 파리가 같이 장어실에 파리가 같이 냉동 납품되어서 사유서를 쓰라고 했다. 그 다음에 미더덕 10kg이 상에서 전량을 반품하였다. 못이 나와서 잇몸을 다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한 학교급식 사례를 보게 되면 광주 동아여고의 저녁급식으로 제공된 계란탕입니다. 이거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900원짜리 학교급식이 이제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초중학교를 학교급식 이렇게 지원을 나가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위탁의 경우에는 상당한 편차가 심하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지역 단체들이 어떻게 협조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급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학교 급식 때문에 발생되는 게 가장 큰 것이 식중독 발생이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식중독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급식학교, 초중고, 특수교반 780교를 이제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운영 형태가 직영, 위탁 이런 거 구분해가지고 왔습니다. 식중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5배 정도, 그리고 직경보다 위탁에서 3.2배 정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통 식생활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학교급식이 단지 하루에 급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180여일 동안을 학교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살펴보면 아침 식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도 많은데 가가지고 점심 식사 한 끼를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에 맞춰가지고 구비가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튀긴 음식에 길들여 가고 있죠. 물론 우리들이 간식으로 주는 것도 어떤 것을 주느냐가 집에서 어떤 것을 주느냐가 상당히 많이 관건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면 과도한 지방이나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 당뇨 등 소화, 성인병이 유발될 수 있고요. 각종 성분물과 화학 조미료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뇌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방 때문에 빚어지는 트랜스 지방 때문에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위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WTO, FTA 때문에 수입식품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개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성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입 농산물은 농약 덩어리라는 거 모두들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지만 오렌지가 맛있어서 사먹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안에는 습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수입 오렌지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재배 시에 다량의 농약이 살펴되고 그리고 또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를 위한 약품 처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뉴스라든가 뭐 여러 매체에서 충분히 다루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가려면 상당히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위탁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이들 건강보다는 운영상의 경비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싼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절 농산물의 위험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량 수입되는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식용유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유전자 조작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면역 체계 및 질병 저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위협 해가지고 아주 위협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가공식품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에는 완제품으로도 밀착급식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화학 첨가물이 다다 사용되어 있고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햄이나 소세지를 보게 되면 발색제라든가 합성 보존료, 화학 조미료, 유연제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내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독성이 구토라든가 설사, 혈부의 붕괴, 중추신경 마비 등을 일으켜온다고 합니다. 화학조미료 같은 경우는 현기증이 난다든가 손발 저림, 두통 등이 있고요. 유연제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산만하죠. 집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어서 몸원에서 축적이 되는 과정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배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너무 과도한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나 버터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상승을 하고 유전자 손상이 있다는 걸 아까 수입식품 다루면서 수입농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의 주요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든가 공동대책이 그리고 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주요 문자를 보게 되면 저소득, 농어촌,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하자.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제공하자.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므로 비용 및 직영급식을 하자라고 주요 골자를 내세웠는데 이번에 지난달 식품독 사고를 해가지고 직영급식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광역단체 급식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현재 되어 있는 건데요. 전남은 287억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10억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년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없습니다. 기초단체 급식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고향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 전량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되어져 있는 건데요. 전체 234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105개의 지역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66개 지역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하고 WTO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상당히 연관이 있죠.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WTO의 농업협정상 위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전국 조례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몰상시가 대법원의 판결로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들 모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운동 및 지원 예산 편성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무효 판결이 난 이후에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난 이후에 외교통상부가 WTO에 학교 급식은 예외라는 양해 허락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인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일본 등 22개국에서는 모두 학교 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친환경으로 전환될 차례입니다. 안양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 3월부터 친환경 물품을 이용한 학교 급식을 출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 30여가지가 친환경 물품이라고 합니다. 안양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급식비에서 100원만 원 인상했는데 친환경 물품 100여 가지가 학교 급식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글자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전에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가 지자체의 지원, 학교의 우수 농산물 사용 노력에 따라가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법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전에 광역단체라든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지원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 지원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예외로 현물 지원 아닌 현금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나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료를 쓸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근교에 있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교육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2003년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민을 지역 일반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 있고요. 공급하고 있었고요. 2006년도부터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지역 일반인력 그리고 콩나물을 지원하는 데 예산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물을 전량 학교 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 9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 관련 조례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후반기에는 예산이 1억 9,7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요. 93개 학교의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공급은 농협사업연합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학교 급식의 친환경 전환 비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 농산물의 2.4배에 해당하고요.
쌀이나 야채 등 무농약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제 최근 실제로 파악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의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아이들이 실컷 배 아프고 난 다음에 한두 명이 아니었죠. 거의 3천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배앓이를 한 결과 나온 학교음식법 개정에 관련된 경과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전부를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이후 CJ 푸드 시스템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음식소 30개소에서 설사 환자가 2,314명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식중독 사고로 배앓이가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죠.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자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특별 점검단 구성으로 학교급식 현장 전수 점검을 하고 학교급식 법안을 조속 처리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6월 27일에서 7월 10일까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6월 28일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국회의원 15명 중에서 12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2명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이 걸린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노력했던 것들이 단지 아이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음도 아니었고 2003년도에도 2월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요. 해마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로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되었는지 상당히 반갑기도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합니다. 6월 그렇게 통과가 된 것이 6월 30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요. 또 6월 30일에는 급식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CJ 푸드는 어쨌든 위탁 급식 업체로서는 손을 떼기로 하였고요. 교육부 장관도 교체가 되었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사는 학교음식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지자체에 학교음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에 학교음식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이 비용이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각 학교의 조리사 배치가 명시되었고요. 학교음식의 직영 원칙 규정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직영급식으로 바뀌려던 것이 일단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직영 원칙이라는 규정이 확립되었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당 2억여 원씩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되는 1,655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3,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 안에서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떠한 부분이 학교급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위탁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에는 학교장이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였던 것이 이제는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분 위탁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식재료는 학교장이 구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급식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년 정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성과라고 하면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초등학교에 준해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등도가 마련되었다는 것, 그리고 급식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가 되었으며 벌칙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데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관련 규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식품기 지역 규정이 제외되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회피한 경우죠. 또 무상급식 확대 규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와 위탁 업체 간의 업무 혼란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치원 보육시설을 제외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봐줘야 되는데 교육의 일환으로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에 관련된 운영 방향을 보게 되면 급식법과 관련해서 시행령 규칙 제정 시에 개정급식법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서울시 급식지원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데 시행 운영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입성 농산물로 빚어지는 거, 가공식품 때문에 빚어지는 거, 그리고 위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강동구에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다양한 각도에서 강동구청이라든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학교, 교사,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 현재 지자체가 학교 급식의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해서 이 3,784개 학교에서는 563억 원이 지원 중에 있지만 서울시라든가 강동구에서는 아무런 예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모범적인 학교 급식의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급속도로 타 학교에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급식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던가 급식 소위 활동을 하시던가 학교에 다양한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서로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학교 급식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말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여러 정부단체에서도 중앙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주체적인 학교급식 참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의 질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참여하시고 급식 안전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먹을거리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을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발제한 내용이고요.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식중독 사고가 대형으로 일어났죠. 그 사고 이후에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방치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집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역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지역 전체의 관심사를 끌어올려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 전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아까 우리 김동 선생님 고생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꼭 그 명칭을 빼먹어서는 답답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이 운동의 주체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답을 만들고 대안을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동 선생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조금 오래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몇 가지 수정하고 제 토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235개 지자체 내에 기초단위 조례로 121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지역에서 아까 66개 지역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2개 지역에서 무려 1,200여억 원의 비용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급식과 관련된 그동안의 그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법 개정 운동이 첫째였고, 그 다음에 법을 끌어내기 위한, 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한 지역 간 조례 제정 운동이 그 중요한 이슈였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내의 학부모 활동, 급식도우위원회 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바람직한 시민활동, 이것이 바로 그 우리 급식운동의 핵심 과제였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런 식에서 그 실제로 이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 우리가 총체로 보면 그 무려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5년을 넘겨서 정말 많은 투쟁과 눈물과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아이들이 아프고 들어 넣어야만 했던 이 값비싼 값을 치르고 난 후에야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원칙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원칙적인 부분에 교육의 원칙으로 직영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본론적인 원칙인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원칙이 빠져버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그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 원칙을 지켜주지 않고 헌법조차도 위법하고 있는 그 무상급식의 기본 기조가 빠져버린 그런 내용으로 정말 미흡하고 정말 그 가벼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그 1시간이 조금 넘는 1시간 5분 만에 망치질해서 그대로 통과된 그 법안에서 우리는 그나마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 고등학교는 여전히 위탁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잔존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물론 뭐 실제로 공급 과정이나 선정까지는 학교장이 책임으로 두고 있지만 하나는 이 사고의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값비싼 교훈으로 얻어진 이 법안조차가 왜 그 아이들이 들어 넣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본론을 또 빼먹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위탁급식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 업체가 한 학교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철저하게 기업 그 자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본 불리기, 자기 뱃속 채우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왔던 그 본질 문제 때문에 이 위탁급식은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로비 사건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 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탁이 문제다라는 그런 일반론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위탁이든 급식 직영이든 간에 아이들한테 뭘 먹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식재료 사용의 기본 원칙인 안전한 우리 농산물, 특히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미 법제화해버린 친환경 지역산 농산물 사용에 대한 근거나 가치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장관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교육장관령은 시행규칙인데 그런 그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어떤 그 가중, 의미의 가치의 그 가중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시행규칙으로 빼버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뽑아버리는 이상한 논리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시작해서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고 이미 국가가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을 지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서 유치원에 대한 급식교육은 이미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정치권에서 정치색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멍청하게 교육장님이 방청석에서 뒤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아이들이 왜 아프고, 아이들이 왜 비만이고, 왜 한 직걸 하나씩 아토피를 알아야 되고, 왜 수익 개발이 돼서 우리는 그 농산물에만큼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다 무시되고 배제됐던 그 부분에 내일 모레 오늘 날짜가 아마 마지막이죠. 그 FTA 협상 2차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농업개방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전주국 형식의 그 광우병 수입 쇠고기,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할 수밖에 없게끔 정부가 손 써서 물꼬부터 틀어줘 버린 그런 구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먹일 거냐, 아무것도 정말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만금 막았죠. 초성산 까고 있죠. 사실상 우리 지역에 우리가 농촌에 가서 잘 깔려진 시멘트 바닥의 농촌길은 보이지만 사실 흙발을 밟을 수 있는 시골 오지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볼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우리 농가들은 농촌은 다 붕괴되고 도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우리 음식을 우리 농업에서 생산된 우리 쌀을 먹일 수 있는 근거가 아니 기반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자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그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우리 환경을 지켜주고 물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 자연의 경관이며 환경이 모두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 부스러기 되는 이 시멘트 먼지 바닥에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채 외국에서 무조건 사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매 다이옥신에 광우병 고기에 조류독감 그 위험한 물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고 유전자 식품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산되고 있고 과다한 농약들 마구잡이로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질은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무관심해 왔었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자고 했던 그 엄마네들조차도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그 식재료를 검사한다거나 학교 급식을 모니터하는 일들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나태했었던 그 부분들 이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토론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서 법에서 정말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은 그래도 아직은 시행령이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행 규칙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뽑자고 했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분명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아니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분명히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고 한 소리로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서 분명하게 학교 급식에 대한 그 지원관리 시스템을 지원관리센터를 지역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라는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급식의 식재료 부분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하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는 이미 이전에 그 악법이었던 과거 법에서도 그 시행령에서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었는데 사실상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법으로 끌어내지면서 그 희한한 양벌 조항 그리고 희한한 벌칙 조항만이 이번 법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품질 기준이나 규정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페이지 수로 보면 22쪽을 잠깐 보십시오. 맨 아래 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1항부터 다음 장에 2항의 2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1호에 16조 1항 1호에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시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고 바르게 똑바르게 기재한 유전자 농산물, 거기다가 그 품질관리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수입산 하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학교급식에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호 보실까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유전자 변형 수산물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 등급도 거짓으로 기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A급이든 D급이든 거짓만 아니면 다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 법안에 대해서 박수를 절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 안 막히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우리 국민으로 키우겠다고 자신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하라고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매식하라고 돈을 주면서 우리는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답답스러웠습니다. 지역에 살 수 있는 일,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부터 이 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이 81년도에 바뀌고 만들어지고 96년도에 김영삼이가 정치적으로 우리 표를 얻기 위해서 학교급식 확대하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대로 예산도 검토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내는 바람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지금 그 경기도 도지사인 김문수 의원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정책 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96년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위탁급식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였고, 2006년, 10년이 지난 2006년에 겨우 절반에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절반은 고쳐서 직영으로 정리를 했지만 나머지 원칙적인 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로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 농산물 사용의 원칙이 빠져버린 그 부분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세금 낸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책임 문제가 빠져버린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 원칙을 우리는 지금부터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 명확하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121개의 지역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판물로 공급하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모두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은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한 지역의 조례라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이 교육경비 형식으로 되든 교육비 특별회계로 되든 어쨌든 학교에 정확하게 지역의 예산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저소득층 아이들부터, 그리고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벽지의 아이들,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부터 우리 아이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국가교육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 면에 서울은 분명하게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WTO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의미로 우리 조례를 지금 구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 시내의 225개 자치구 내에서도 무려 9개의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5.3일 선거로 모든 것들이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폐기되기 전에 불호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이 의식적으로 주민 발의를 해서 풀뿌리 민주적인 입법 자치를 하겠다고 들쓰고 나선 그 부분에 의회가 나서서 우리 목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조례를 부결시키고, 심지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하는 그 과정에서 청구 자체를 기각해버리는 구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역에서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위탁급식에서 허덕거리면서 지난번 CJ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조금은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급식법이 개정된 것을 잘못 해석해갖고 각 학교마다 위탁급식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내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위탁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현재 위탁을 하는 학교나 차후에 위탁을 고민하는 학교들, 앞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학교들 알아서 써내라라는 공문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청을 가서 완전히 뒤집어버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어떤 형식이든 학우님 회의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 전에 어저께까지 학우님 회의가 돼서 위탁급식을 재개하게 됐던 그런 학교들은 이 지역에서 분명히 오늘 이런 식품안전 협의회를 만들 예정이셨죠? 아무튼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분명하게 정분일침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그 학교장은 교육자로서 직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가 세금을,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고 국비를 내고 있는, 국세를 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치활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방 분권의 의미였고, 그 힘으로 여지껏 지역의 조례들이 만들어져 왔었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의미들이 많은 부분 운동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와전되고 희석되면서 힘을 못 받아왔던 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 법을 바꾸는 그 상태에서 적어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를 2대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뽑기로 되어 있고, 급식 시설과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얘기도 대통령령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도서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경비 지원 받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위탁을 하는 범위라든가 위탁업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기타 위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뽑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 운영평가나 방법 기준 같은 것들도 시행령에서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권한을, 그거는 학교급식을 어떤 식으로 실시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지역의 자치제도를 만들어낼 건가, 그 지역의 교육자치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고, 차후에 벌칙과 관련된 과태료나 벌금의 기준이나 징수 범위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기본 식재료의 품질 기준, 아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안전관리 기준 또한 시행 규칙에서 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교급식을 들여다봤을 때 가공식품 일색이고 수입식품 밖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배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최소한 교육부령에는 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그 힘을 모아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중요한 내용이 지방자치제 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되 심의위원회,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강동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및 관리 조례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안이 이제부터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각자의 의회와 구청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각 학교의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정확하게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지, 무엇이 가장 안전한 음식인지에 대한 우리만의 논리로,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으로 학교 안에서 분명하게 검수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친환경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들은 여지껏 논리를 전개하면서 많은 부분 어쩔 수 없이 먹어져야 되는 잘못된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무지하게 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 줄 수 없다. 그거는 국가가 정가 정책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거는 학교의 계약법이 지금은 작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되지만,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가 계약을 해갖고 식재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 G2B 방식이라 해서 나라장터라는 그 조달 업무를 통해갖고 학교급식을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계약 업무 자체가 학교급식 단가를 최저 단가로 묶어버리고 많은 잘못된 업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업자들의 담합이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제도를 여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안전한 학교급식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유기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지역에서 강동구 예산을 지원한다 손치더라도 현행 급식 방식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단위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래서 제가 사는 신림동 지역에서는 지역계 직영으로 전환되는 학교들, 그리고 인근의 초등학교들, 이미 직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이 묶어서 농가를 발굴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지금 조심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새나가면 옆에 학교의 교장들이 직영전환 안 한다고 절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암암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미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안양 호계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셨고, 안양 삼성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돈 100원을 더 내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나서서 힘을 쓴 거고, 물론 영양선생님이 훌륭한 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안양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급식비 인상분을 갖추지 않고도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현재는 일반 농산물을 먹는 학교 급식 비용과 동일한 차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서울에서는 아직은 불편해서, 아직은 영양선생님들의 그런 훌륭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이 활동들이 지역의 시민단체와 한살림 생협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운도 좋게 한살림에서 친환경 쌀을 일반비 가격으로 공급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삼성초등학교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인근 학교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뭉쳐서 지역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시민단체입니다. 이름은 관동학운협이고,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학운위원장협의회가 아닌 시민단체 학운협에서 이 부분을 지금 조정해갖고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많은 물량의 보다 더 안정적인 그 판로가 농가에게는 개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로부터 더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서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동 지역에서 어떤 형식이든 각 학교 학부모들은, 그리고 학교의 운영위원들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명하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들의 역할들을 갖춰지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그 농산물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 상식이라든가, 식품 안전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진정한 지역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힘을 써주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어려움의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법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화는 나지만 풀기는 풀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바로 지금의 시점에서,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위탁으로 돌아간다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그 농산물들 공급되고 있는 이 식재료 공급 라인들이 도대체가 우리 농업과는 관계없이 가공식품 일색이고, 실제로 외국산 농산물을 들여오는 그런 벤더들이